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뉴스 기사 하나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 상관에게 좀 위협적인 말을 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병사 이야기인데요. 네, 그 사건 저도 봤습니다. 군대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주목을 받았죠. 맞아요. 군대 내 갈등이 어떻게 법정까지 갔는지, 또 법원은 어떻게 봤는지 그 과정을 좀 따라가 보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특히 이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벌어진 상관 협박 사건이라서요. 발언 수위나 맥락, 이런 걸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사건이 시작된 게 작년 3월 춘천에 있는 한 부대 식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병사 A씨가 23살이었는데 부사관 B씨한테 뭘 지적받았나 봐요. 뭐 결식이랑 대리 서명 문제. 네, 맞아요. 그 지적을 받고 A씨가 갑자기 격분했다고 하죠. 그냥 화만 낸 게 아니라 기사를 보니까 B씨한테 막 모욕적인 말을 하고 심지어 주먹을 쥔 채로 팔을 휘두르면서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죽여버릴까? 뭐 이런 발까지 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단순 불만 표출이 아니고요. 그 죽여버릴까라는 발언이랑 주먹을 쥐고 휘두른 행동, 이게 구체적인 위협 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냥 화나서 한 소리야. 이걸로는 좀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 법적으로는 그렇게 보거든요. 신체적인 위협까지 암시했으니까요. 군대라서 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도 좀 심각하게 보나요? 물론 군대는 상하 관계가 워낙 명확하니까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죠. 근데 일반 사회에서도 충분히 협박죄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수준의 발언과 행동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여기서 안 끝났더라고요. 네, 그게 또 중요하죠. 다른 간부 C씨가 와서 A씨를 행정반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때 A씨가 B씨한테 그 얘기 좀 하지 마요. 이렇게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네, 보고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근데 B씨가 거절하니까 전역하면 두고 보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전역 후 보복 감시. 이게 또 의미가 커요. 네. 그리고 행정반에 가서도 B씨가 C씨한테 상황 보고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또 A씨가 B씨한테 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 너. 이렇게 반복해서 말했다는 거죠. 장소를 옮겨서까지. 네. 이게 단순히 그 순간 욱해서 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됐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반복됐다는 점, 그리고 전역 후 보복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 이게 법원에서 볼 때는 위협의 어떤 진정성, 이걸 더 높게 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정말 무서웠겠네요. 그렇죠.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거죠. 결국 A씨는 전역하고 나서 재판에 넘겨졌고 춘천지법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네, 실형은 면했지만 유죄 판결이 나온 거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한 걸까요? 역시 그 반복된 협박이랑 발언 수위 때문이었겠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나 발언의 맥락, 수위, 또 반복성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이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다. 명백한 협박이다. 이렇게 본 거죠. 군 조직의 특수성도 당연히 고려됐을 거고요. 근데 판결 이후에 좀 다른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소년보호 처분이라는 게 전과 기록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성년일 때 법원의 보호 조치를 받았다는 이력이거든요. 이런 과거 행적들이 이번 판결의 무게, 그러니까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와, 과거 기록이 현재 판결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놀랍기도 하네요. 네, 물론 이번 사건 자체의 심각성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양형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피고인의 평소 행실이라든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런 과거 기록이 없었다면 혹시 판결 수위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까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가능성은 있죠. 과거 기록이 깨끗했다면 재판부가 판단하는 재범 위험성이나 이런 게 좀 낮게 평가될 수 있으니까요. 형량이 조금 가벼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 A씨의 반복적인 어떤 문제 행동 패턴, 이것까지 법원이 고려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상관의 지적에서 시작된 갈등이 격한 말과 행동 그리고 반복적인 협박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과거 이력까지 더해져서 유죄 판결로 귀결된 사건이군요. 맞습니다. 참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대가가 정말 크네요. 군대 안의 일이라고 해도 법의 판단은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 군대처럼 위계 질서가 중요한 곳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의 무게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어디까지가 용인될 수 있는 감정 표현이고 어디부터가 법적인 협박인지 그 선을 좀 명확히 하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복적인 행동 패턴이나 과거 이적까지 종합적으로 살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듣고 보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이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저 병사가 잘못했네 이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저런 갈등이 저렇게까지 심각해지기 전에 그 조직 안에서 좀 조기에 개입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뭐 이런 고민도 들고요. 네, 시스터적인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또 하나는 그 과거 기록 문제인데요. 특히 성인이 되기 전의 기록, 예를 들면 소년보호 처분 같은 이력이 현재의 어떤 법적인 판단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적절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